보나마나 아트월과 옵션을 묶음 판매할 겁니다. 가격은 대략 60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이걸 가지고 홈바라고 하는데 이 넓은 집에 여기에 왜 홈바를 만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드레스룸이 좁더라도 저는 이 옵션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수준으로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욕실에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양가도 비싼데 옵션 비용이 추후 공개입니다. 오늘은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인테리어를 심층 분석하고 청약 분석 최초로 옵션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 사는데 옵션을 예측을 해야 된다니 이게 맞는 걸까요? 우선 평면도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76 타입인데 포베이 판상형으로 설계하니까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드레스룸에 팬트리 공간까지 확보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간을 잘 짜두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보이네요. 우선 다용도실의 선반 배치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약간 사용하기가 어려운 공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모델하우스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욕실의 크기가 기둥으로 인해 살짝 잡아먹은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30평대 치고 방들의 크기가 약간 작은 편인데요. 만약 이 타입이 84였다면 방의 크기가 조금은 더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침실 이 앞에 돌출형 발코니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81 타입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변화가 꽤 큰데요. 당초 설계는 76 타입으로 이런 도면이었는데 여기에서 변화되면서 침실 1, 2의 출입 구조가 변경되고 그러면서 남는 공간에 팬트리를 확보했습니다. 76 타입에 비해서 드레스룸 공간이 작다 보니까 수납이 부족했을 텐데 좋은 설계 변경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이런 수납 공간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하면서 공사비 상승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양가도 약간 높게 나왔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테리어와 옵션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잘 해둔 모습입니다. 최근에 너무 인테리어가 이상한 곳들만 봐서 그런지 약간 눈호강이 된다고 느껴졌는데요. 건설사에서 할 수 있는 표준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곳에 인테리어를 하나씩 둘러보면서 옵션 예측 비용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옵션 비용에 대한 총 정리는 마지막에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관 바닥은 밝은 색상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했는데요. 디딤석의 색상도 밝은 색상의 엔지니어드 스톤을 적용했습니다. 신발장의 하부 조명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신발장 도어는 무난하게 흰색의 페트지로 마감했습니다. 신발장은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에 살짝 남는 공간에도 도어 하나를 설치해서 수납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했는데요. 이쪽에 오픈 가능한 도어를 배치하고 이쪽에 거울을 배치했습니다. 현관에는 당연히 중문 옵션도 있는데요. 이 중문은 1단짜리 슬라이딩 도어로 했네요. 중문을 이렇게 1단짜리로 배치하면 현관 끝까지 시원하게 열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조금 단점이라고 느껴지는 건 3연동 슬라이딩 도어보다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원 슬라이딩 형태이기 때문에 옵션비는 15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거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 옵션 없이 강마루로 기본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트월은 대형 사이즈의 세라믹 타일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색상 자체가 무난하고 밝아서 거실이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파 뒷벽 과 복도에는 구분선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시트 판넬로 마감된 모습임을 알 수 있는데 보나마나 아트월과 옵션을 묶음 판매할 겁니다. 가격은 대략 60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난간대는 요즘 신축 아파트 트렌드에 맞게 유리로 적용한 모습이 보이고 거실 조명은 리니어 조명이라고 해서 직부등 없이 우물 천장의 사면에 설치된 조명인데요. 잘 보시면 커튼 레일 뒤쪽으로도 조명이 들어가서 거실 조명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반면에 주방 쪽은 딱히 조명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아이파크에서 이 리니어 조명 옵션은 침실 조명 옵션과 욕실 조명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침실 천정을 보시면 엠버 조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욕실 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센서 조명도 기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이파크에서는 제가 보여드렸던 이 세 가지 조명 옵션을 거의 묶음 판매를 하고 있고 옵션가는 70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삼성 모델로 보이기 때문에 공기청정 모델과 공기청정이 빠진 모델을 선택 옵션으로 제공할 겁니다. 옵션가는 각각 700만원, 87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색상의 강마루와 밝은 색상의 아트월 그리고 밝은 색상의 시트 판넬을 사용했고 조명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따뜻해 보이는 인테리어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이 꽤 길게 빠진 걸 볼 수 있는데 이 옵션이 와이드 다이닝 홈바 옵션입니다. 평면도상의 그림이 잘못 나와 있는데 모델하우스를 보면 이 옵션을 선택했을 때 팬트리 공간이 삭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신 끝벽 쪽으로 작은 수납장이 하나 들어갑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가지고 왜 홈바라고 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이쪽에 잘 보시면 의자 하나 놓여진 거 보이시죠? 이걸 가지고 홈바라고 하는데 이 넓은 집에 여기에 왜 홈바를 만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76 타입은 남서 남동향이기 때문에 여기 홈바는 북동 북서 방향이 되거든요. 이 창문으로 해도 잘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은 절대 선택하지 마시고요. 이 공간에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팬트리 공간을 쓰셔서 수납 용량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본 평면에 이렇게 식탁을 놓으셔도 충분하니까요. 굳이 애매한 공간 만들지 말자고요. 이 홈바 옵션은 대략 35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 대신 무상 옵션으로 알파룸을 사용할 수 있는데 팬트리와 알파룸의 가장 큰 차이는 문의 구조입니다. 알파룸으로 변경하시면 문이 이렇게 안쪽으로 열리다 보니까 이만큼의 데드 스페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긴 무조건 팬트리로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냉장고장은 비스포크장 옵션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여기 타입에는 팬트리가 있어서 냉장고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걸로 선택하지 마시고 기본 냉장고장으로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비스포크장 색한 디자인도 좋고 이렇게 수납 공간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30평대 사시는 분들은 김치 냉장고를 조금 더 큰 걸 선호하시더라고요. 아마도 20평대였으면 이 옵션 선택하라고 했을 겁니다. 주방 창은 최근 트렌드에 맞게 긴 창으로 설계했습니다. 판상형이라서 환기 성능이 매우 우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방 상판과 뒷벽은 밝은 색상의 무늬가 있는 세라믹 상판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방의 위쪽은 밝은 색상으로 마감을 했고 하부장은 우드 필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져서 바닥이 밝은 색상의 강마루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방이 따뜻한 느낌을 잘 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부장은 깔끔하게 흰색 무광을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잘 마감된 것 같네요. 상부장 자체도 이렇게 주방 후드 쪽까지 도어 마감을 해서 신경 쓴 흔적이 꽤 보입니다. 주방의 가전 옵션은 인덕션, 전기 오븐, 식기세척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전기 오븐이 SK매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걸 봐서 아마도 대부분 가전을 SK매직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주방에 사각 싱크 및 수전 옵션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금까지 언급했던 옵션가는 세라믹 상판 및 뒷벽 450만원, 비스포크 냉장고 및 수납장 550만원, 식기세척기 129만원, 오븐 104만원, 3구 인덕션 15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3구 인덕션뿐 아니라 만약 하이라이트 혼합형이 있다면 이건 80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용도실 공간도 넓게 잘 빠져 있고 창도 긴 창이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평면도에서 말씀드린 선반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제공 선반은 접이식이기 때문에 만약 쓰지 않는다고 하시면 그냥 접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쪽에 워시타워를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만약 세탁기만 놓거나 내년에 출시되는 세탁 건조기 같은 걸 설치할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선반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쯤 세탁 건조기로 변경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이쪽에 콘센트가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같은 걸 올려놓으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침실 1의 크기를 보니까 확실히 76 타입이라는 게 실감이 가는데요. 포베이의 84 타입에 비해서 방 크기가 많이 작아 보입니다. 일반적인 59 타입처럼 안쪽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이쪽에 침대를 설치할 공간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붙박이장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는 드레스룸 확장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적용하면 이 안쪽에 파우더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드레스룸 확장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가 욕실의 문이 드레스룸 안쪽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욕실 안쪽에 있는 습한 공기가 드레스룸 바깥쪽으로 계속 빠지게 되거든요. 옷은 습기가 없는 공간에 보관하는 게 좋다 보니까 요즘에는 드레스룸 천장에 제습기를 제공하는 옵션들도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거꾸로 이 옵션을 선택하면 습기가 있는 곳에 옷을 보관하게 되니까 드레스룸이 좁더라도 저는 이 옵션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옵션은 대략 2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욕실의 인테리어는 기본 수준으로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욕실에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샤워 부스 쪽에 따로 조명이 없어서 이 공간이 굉장히 어두워 보입니다. 보통은 이 자리에 조명을 하나씩 설치하는데 왜 굳이 설치하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부 욕실은 300에 600각짜리 타일을 세로로 사용했습니다. 바닥은 300각짜리 타일을 사용했는데 타일의 색상을 일치시켜서 기본적으로 타일 디자인은 괜찮아 보입니다. 욕실 타일의 종류를 변경하는 추가 옵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이파크가 보통 욕실 타일 업그레이드 옵션이 900만 원 정도로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옵션이 있더라도 굳이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 욕실과 공용 욕실의 구성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부부 욕실은 샤워 수전이 수납형이 들어가고 양변기는 비대 일체형이 설치됩니다. 공용 욕실의 양변기는 일반형으로 설치된 게 보이고 샤워 수전도 일반형으로 설치된 게 보입니다. 공용 욕실도 부부 욕실과 마찬가지로 이 욕조 위에 조명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벽 쪽 타일은 300에 600각짜리를 가로로 사용을 했네요. 나머지의 슬라이딩 장이라던가 젠다이 마감, 세면대와 수전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침실 1은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다 보니까 책상을 따로 배치하지 않고 침대만 배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침실 2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작지만 돌출형 발코니가 있다 보니까 창 자체가 통창으로 시원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돌출형 발코니가 있어서 가끔은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살펴보고 옵션가를 예측해봤는데요. 제가 예측한 옵션과 옵션가는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이파크를 분석했던 경험으로 예측한 가격이니까요. 실제 가격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실거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